랭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2021년 연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또 2022년 부동산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또 랭군님 하면 네. 부동산 전망이고, 네. 부동산 전망하면 또 랭군님이니까. 아, 그런가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네. 2022년 부동산 음,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지역마다 다르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또 근데 바보 뭐, 같은 질문을 했네요. 수도권만 놓고 보면, 네. 그러면은 제가 답변할 수는 있죠.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상향이라고 봐요. 네. 음, 근데 이제 조금 더 조언을 드리자면은, 내년도보다 네. 올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게 좀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음, 전국에서 올 한 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올 한 해만. 올 한 해 세종이요? 땡이에요, 땡. 아니에요. 1등은 인천이에요. 아, 인천. 우리가 수도권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네. 인천은 사실은 1등은 아닌 지역이거든요. 근데 왜 인천이 많이 올랐을까? 네. 사람들은 서울에 내 집 갖고 싶다. 네. 서울에는 똘똘한 아파트가 최고다라고 하는데 네. 정작 1년 동안 인천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아, 사실 그게 내년도의 흐름을 우리가 캐치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사람들은 인천보다 서울이 좋은데 인천이 제일 많이 올랐네? 다른 지역들도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2등은 누군지 아세요? 힌트 좀 주시면 안 돼요? 힌트는 수도권. 경기. 맞아요. 네. 네. 꼴찌가 서울이거든요. 음, 심지어 3등이 서울이 아니에요. 어, 3등은 제주도예요. 아, 사람들은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국의 부동산 이 변화, 상승률은 우리가 예상한 거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천이 왜 최근 1년 동안 많이 올랐을까? 호재가 많아서 인천만 금리를 저렴하게 해줘서 어, 인천만 유독 뭐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인천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동안 많이 못 올랐으니까. 2등인 경기도도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아니라 외곽이 많이 올랐거든요. 평균적으로 경기도가 2등이고. 그러면 제주도는 왜? 제주도가 그동안 다른 광역시 대비 못 올랐으니까. 그래서 오르는 데 이유는 90%는 가격이 저렴해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엄청 저렴한 곳은 많이 오를 거고요. 이 많이 올라서 저렴하지 않은 곳들은 되게 조금 오르거나 너무 과하게 오른 곳들은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 정답이에요. 기본적인 사상은. 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미래를 전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다른 지역 대비. 두 번째로 보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 수급 불균형이 심한 지역. 세 번째는 좀 대외 요소들, 조금 유동성이 지금처럼 많이 풀려 있는 상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를 전망할 때 가격적으로 저렴한 지역들은 꾸준히 오를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곳들은 당연히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금리도 오른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한 차례도 금리를 올렸었고요. 또 유동성을 풀었던 것들을 이제 긴축하게 되면 아무래도 악재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천이 왜 올랐지? 저렴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저렴해야 오른다. 네. 두 번째는 수요 공급이 불시 역할을 해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넘쳐나야지만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격이 저렴했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것들은 이제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격 저렴, 거기에다가 불시로 수급의 불균형, 그 다음에 이 유동성과 같은 기름을 부으면 이게 확 많이 오른다는 거죠. 이 삼박자가 떨어지면 좋겠지만 세 개 중에 한 두 개만이라도 만족이 되면 그 지역은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따지면 가격이 한 60%, 수급의 불균형이 한 30%, 유동성이 한 10%그 정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마다 다르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똑같이 금리 적용을 받고 똑같이 기업이 어렵고 똑같이 좋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걔가 영향을 주는 게 10%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그것보다는 현재 가격이 저렴한 곳, 그 다음에 수급 불균형이 심한 곳들, 그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실 수는 없죠. 알려줄 수 있죠. 아, 진짜요? 네, 콕 집어서 알려줄 수 있죠. 그걸 알려줄 때 네. 제가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러면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질문을 딱 왔어요. 네. 그럼 뭐가 정답인지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인천을 사면 베스트죠. 근데 인천 내에서도 인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면 안 되고요. 인천에서 저렴한 거, 못난이 입지 그런 걸 샀으면 수익률이 그래도 적게는 100%에서 300%까지 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은 뭐냐면 상승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 금액으로 우리가 그냥 투자금이라고 봤을 때 투자금 대비 몇 프로가 올랐느냐. 내가 한 뭐 2억 정도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를 끼고 그게 2억이 오르면 100%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에서 뭘 샀으면 수익률이 기본 한 200~300%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울 거를 사면 수익률이 몇 프로 나왔을까? 10%에서 20% 나왔어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5배에서 10배로 벌어지거든요. 네. 경기도 외곽 거를 샀을 때도 수익률이 300% 이상 나오는 게 많았어요. 되게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지방 소도시 걸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수익률이 100%에서 200%대가 많아요. 광역시 걸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서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인천 외곽, 경기도 외곽, 소도시,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광역시급에서도 약간 외곽. 그런 지역이 최근 1년 동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팩트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나리오는 몇 개 없어요. 네. 자, 다시 1급지가 많이 오른다. 아니다. 여전히 덜 오른 외곽이 더 올라갈 거다. 네. 이제 이런 선택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저는 1급지보다 2급지 중에서 3급지 중에서 적게 오른 못난이들이 그 다음 순번을 여전히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서울은 이미 외곽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위 3등 안에 들 확률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지금 제일 괜찮은 곳을 원하고 있잖아요. 네. 뭐 탑 5 안에 네. 들려고 하면 서울은 안 된다. 일단 네. 상승은 할 수 있겠으나 정말 좋은 투자처는 외곽, 못난이 그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경기, 인천 외곽이 많이 올랐죠. 네. 그럼 내년, 내후년에도 또 이 지역이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거의 상승이 한 3억 하던 게 지금 1년 만에 6억 하거든요. 네. 2배로 올랐어요. 근데 그게 또 12억이 될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순번은 어디냐? 힌트 다 드렸죠. 네. 서울, 경기 빼고 나머지 지역들 외곽 덜 오른 지역이 오를 것이다. 명확하죠. 네. 왜? 올해 트렌드 알려줬으니까. 네. 근데 제가 아직 초보라 그런지 그렇게 못난이가 오를까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희망을 좀 더 드리면 네. 수도권 이제 건널별 좀 쪼개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 결국은 양극화가 이제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수도권에 있는 똘똘한 아파트들은 누가 살려고 하는 줄 알아요?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해요. 계속 수요가 있어요. 존재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도 꾸준하게 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저렴한 친구들은 투자 수요도 붙고 실수요도 붙는데 이미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수요가 조금 적게 붙을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가운데가 뻥 찌거든요. 이 친구들도 올라갈 수 있지만 상위 10%가 많이 올라가줘야 두 번째 2급지가 올라가는데 상위 1급지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수요자가 요즘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그래서 되게 더딘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봐지고요. 이게 이제 광역시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신축 1급지는 서울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전세가율이 지금 거의 45%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것들을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들만 할 수 있는데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처럼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해요. 물론 자산가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어느 권역을 중심으로 움직일 거냐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안전 마진이 있는 종목 그게 뭐냐면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미래 신축이 될 수 있고 아직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예상한 대로
가격들이 시세가 오를 것 같고요. 나머지 신축들은 상승이 조금 더딜 것 같아요. 반면에 광역시에서 외곽의 입지가 안 좋은데 못난이, 오래된 구축, 뭐 대형 이런 친구들은 정말 저렴하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꾸준하게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도시로 가면 또 이야기가 틀려요. 소도시 같은 경우는 1급지에 있는 상품성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격이 저렴한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실수요자도 선호하고요. 투자자들도 선호해요. 그래서 여전히 1급지 중심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소도시 내에 있는 저렴한 못난이 아파트들은 서울, 광역시 대비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대비 못난이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크게 오를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급지가 올라가죠. 네. 저렴이가 크게 올라요. 그럼 가운데 뻥 떠 있는 애들 있죠. 네. 걔네들도 떠밀려서 올라갈 것이다. 어... 그래서 다 오를 것이다. 지방 소도시는. 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022년 결론은 네. 다 나왔네요. 1번, 네. 서울은 아니다. 네. 2번, 광역시는 못난이다. 네. 3번, 수도시는 다 오른다. 네. 네. 요약을 잘하네요. 네. 대표님, 그럼 전망 진짜 끝난 건가요, 이렇게? 너무 명쾌해가지고. 아, 네. 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좀 아쉽긴 하잖아요. 네. 네. 조금 다른 곳에서 들어보기 힘든 네. 그런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람들은 트렌드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12월 달이 되면 항상 2022년도 트렌드 책 사보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부동산 트렌드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매년 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왜 저는 트렌드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저는 2022년도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의 트렌드는 결국은 돈의 움직임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렌드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트렌드잖아요. 부동산 트렌드의 핵심은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년도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첫 번째는 돈의 지역 이동. 돈의 지역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두 번째는 돈의 종목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세 번째는 돈의 국가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돈은 우리 사람들처럼 그냥 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갖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정직하게 숫자 노름으로 수익률이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요. 첫 번째가 제가 이야기한 게 지역 이동이죠. 네. 우리 앞에서 제가 결론을 냈지만 수도권이 그렇게 좋은데 이게 지금 이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 말이잖아요. 네. 지역 이동될 때 두 가지 포인트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돈은 조정 지역이 아니라 비조정 지역으로 꾸준하게 흘러 들어간다. 왜? 규제가 없으니까. 효율이 좋으니까. 네. 세금이 적으니까. 네. 수익률이 극대화되니까. 당연한 흐름이에요. 그러면 전국의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도시를 딱 표를 만들어 보면 재미난 걸 발견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은 지역을 움직일 때 항상 저렴한 곳으로 간다. 비싼 곳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원래는 비슷했는데 지금 이 친구가 과거에 어려움을 겪어서 너무 저렴한 상태, 그곳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편견을 다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은 종목으로 이동한다. 어떤 종목으로 이동하느냐? 규제가 없는 종목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주택에서 비주택으로.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텔로. 네. 빌라가 아니라 도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생활 숙박시설로. 이런 틈새 종목으로 돈은 이동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시세 차익형이 아닌 수익형으로 이동한다. 종목을 전환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꼬마 빌딩, 지휘사센터, 입지 좋은 상가까지 네. 이렇게 돈은 계속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거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 돈은 국가를 이동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지역들이 조정 지역이고 네. 다 규제를 다 받고 있어요. 네. 뭐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뭐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 이 돈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미안하지만 한국은 패스. 저렇게 좋은 지역이 저렴하네. 오케이, 저희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선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돈은 지역 이동이 있다, 종목 이동이 있다, 심지어 국가별 이동이 있다. 저는 그게 2022년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2022년도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요. 조금 더 많은 관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대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점점점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2022년 트렌드 네. 명심해서 네. 2022년도에는 돈 많이 버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과거 한 해 어떤 지역들이 많이 올랐는지, 왜 많이 올랐는지, 그 다음에 권역별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큰 돈의 움직임, 그 트렌드를 조금 보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매년 고민일 텐데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피스!